얘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언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아들 키우고 계신가요? 아들 키우면서 어때요? 저 아들 키우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살아온 일생 동안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남자라는 존재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궁금증이 결혼 내내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지? 라는 현타가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그런 순간을 느낀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나는 친구들하고 이런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고 뭔가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생겨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런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남자 아들을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건지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수많은 여자 엄마, 사람, 그분들에게 오늘은 아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남자아이 교육이나 육아는 아빠가 많이 관여를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 이럴 때는 이런 게 맞아 라고 코멘트를 해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의 교육은 엄마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빠와 그렇게 구구절절 상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엄마가 내 아들한테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라는 말도 안 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아들이라는 존재에 내 자식이지만 나와 전혀 다른 성을 가진 남자 아들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남자아이의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남자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3가지 특성으로 간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아이들, 남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싫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부정, 지시, 명령을 싫어합니다. 남자가 돼서 그것도 못해? 라는 말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그 수컷의 어떤 성질이라고 할까요? 사냥을 하던 무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남자들한테는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나 지시나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아이는 일단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엄마가 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나를 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아들은 일단 반항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런 성향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저희 아들도 5학년인데요. 아빠가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단칼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아빠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결정하려고 해? 내 인생에 왜 관여해? 내 결정은 내가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가 왔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꼈는데요. 그렇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움직일 때도 지시나 명령을 하기보다는 마치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이게 아니라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하는 말을 통하면 남자가 갑자기 으쌰 하면서 그럼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해! 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기분 나빠서 움직이지 않는 남자들이 많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도 부정과 지시, 명령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은요,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도 금방 생깁니다.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실패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도록 여러 가지 실패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찾을 때도요, 어려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돼서 너만의 방법을 찾아봐 라고 하고 다양한 실수나 실패를 하기에는 시간을 쫓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학년부터 네가 결정해서 해봐. 자,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니? 숙제를 너 혼자 하는 게 좋겠어? 선생님이랑 하는 게 좋겠어? 엄마랑 하는 게 좋겠어? 네가 해보고 나서 너에게 맞는 방법을 나에게 말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으쌰으쌰 하는 힘이 불끈 솟아나요. 뭔가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는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권을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먼저 주셔서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부딪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실패를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단단해지고요, 자기만의 방법, 노하우, 센스가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요, 직접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실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몸으로 부딪혀보고 실전에 도입해보게 하세요. 그것이 아이가요, 의욕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남자애들 중에 보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애들이 많아요. 하나만 알아도 나 그거 알아 하면서 굉장히 잘난 체 하면서 마치 그것에 대한 100%를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그것이 바로 남자아이를 키우는 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아이들은요, 근자감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면 근자감이 있으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실패를 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지 아는 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가 부딪혀보고 실제로 거기에서 느낀 실패감들, 그리고 조그만 성공이라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그러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어려서부터 아이한테 맡겨보세요. 아이가 해보겠다 라고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없고 의욕이 없는 남자아이는요,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한번 결정해볼래? 라는 말이 남자아이들을 움직입니다. 왜냐면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라고 덧붙여 주신다면 아이는 어깨에 근자감이 막 들어서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자, 아들을 움직이는 세 번째 비결은요, 경쟁과 라이벌 의식이 있는 특성을 활용하라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특히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쟁을 통해서 내가 1등을 해보는 경험, 최고가 되어보는 경험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자아이들을 살아있게 만들고 희열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게임에서 뭔가 포인트가 쌓이고 자기가 착착착 단계를 올라가서 성장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습에도 반영해 보시면 좋아요.
잘하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이가 못하는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도 아이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과목이 있죠.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거기서 최고의 성취를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쉬운 단계에서 아이가 성공해보고 또 성공해보고 또 성공해보고 하면서 나 제법 잘하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간단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원래 제가 포인트라든지 별점 이런 거 주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요. 남자아이들한테는 그 눈에 보이는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작용하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차곡차곡 쌓아가야지만 한다고 하고 남자아이들은 갑자기 훅 성장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쟁, 라이벌의식, 포상과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요. 아이가 나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분야에 몰두를 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또 성장을 이루면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꼭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로만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이가 줄넘기를 잘한다? 그럼 줄넘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축구를 잘한다? 축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자신감이 붙으면요. 아이가 다른 부분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시도하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남자아이의 의욕이라는 것이, 동기라는 것이 생깁니다. 남자아이들이 의외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잘 만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요. 남자아이들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남자아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는요. 남편을 활용해 보세요. 남편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신이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줘봐. 우리는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언자를 옆에 바로 두고 있습니다. 남편을 잘 활용해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모를 때는 남편한테 확인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자인 엄마가 잘 모르는 아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